인류 문명의 새벽이 열리고 인류 문화의 순수 원형이 살아있던 시대. 하늘과 땅, 음과 양이 만나 우주 만물을 이루고 세상을 밝히니 인류 문명의 새 장이 열렸다. 그 후 인류의 문명은 오랜 세월을 두고 진화해 왔으니 비로소 우주에 피어나올린 음양오행의 법칙이 동서양의 문명, 나아가 인류 문명의 근원으로 하나가 됐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동서양 문명의 만남. 현대 디지털 문명의 바탕인 이진법 속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인가? 첨단 과학의 21세기. 우리는 왜 5,500년 전의 포키씨를 주목해야 하는가? 그것은 현대 사회를 이루는 디지털 문명의 근원에 인류 문명의 시원 태호 포키씨가 있기 때문이다. 인류 문명의 창시자라 알려진 포키씨의 흔적을 찾아보겠다는 원대한 소망을 품은 한의학자 윤창열 교수. 그는 평소에 신화와 전설로만 존재할 뿐 국내에는 포키씨에 대한 이렇다 할 만한 자료도 근거도 찾기 힘든 실정을 안타까워했다. 그런 까닭에 드나들기 시작한 중국. 이번이 10번째 여정이다. 이번 취재는 이전의 취재보다 더 깊이 있는 여정이 될 것이다.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하북성 신락시 복희 제2에 초청됐기 때문이다. 북경에 도착하자마자 처음으로 향한 곳은 하북성 신락시. 인류 문명의 시조라 불리우는 태호 포키씨의 흔적을 찾는 여정의 첫 출발지다. 하북성은 중화민족의 발생지로 이곳 신락시는 석가장시에서 동북쪽으로 35km 정도 떨어져 있다. 전설에 따르면 인문시조인 포키씨는 이곳 신락시 복희대로 와서 천지의 뜻을 잇고 최고의 경제에 이르러 매우 큰 업적을 세웠다고 전해진다. 신락시 인조묘에 이르니 복희대 앞에서 남녀가 짝을 이뤄 춤을 추는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인문시조 포키씨의 탄생일을 기념한 복희 제의를 맞아 인근 지역에서 동원된 젊은이들이 원시시대에서 문명의 세계로 접어드는 역사의 순간을 몸짓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신락시 주민들에게는 1년에 단 한 번 보게 되는 진기한 구경거리다.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흥미롭게 이날의 진풍경을 마주하고 있다. 복희 제1을 처음 참가하게 된 윤창열 교수의 감회 또한 남다르다. 오랜 시간 갈고 닦은 젊은이들의 춤 사이가 태양 아래 그 빛을 발하고 있다. 복희씨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가 전무한 한국의 현실에서 윤창열 교수가 복희 제의 현장을 방문한 것은 그 자체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현재 중국에는 여러 개의 복희묘와 복희씨의 사당이 있다. 그중 가장 최초로 세워진 것이 이곳 신락시의 인조묘다. 한나라 때 처음 건축되어 역대 왕조 때마다 중건하였는데 1973년 10년 동란 시기에 심하게 파손되었다가 1993년 하북성 인민정부에 의해 복구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인문시조 복희씨의 상이 모셔져 있는 복희대 용사전. 복희씨는 일명 포이라고 불리는 사망의 첫 번째 인물로
지금으로부터 약 5,500년 전의 인물이다. 중국의 기록에 따르면 복희씨는 성기, 지금의 감숙성 진안현에서 태어나 홍수와 자연재해를 피해 복희대가 있는 이곳으로 동천하여 인류 문명을 이루는 업적을 세웠다고 전해진다. 이로써 후대 사람들에게 삼황의 으뜸으로 추앙받게 됐다. 용사전의 뒤편에는 복희씨와 여화씨를 함께 모신 침궁이 자리하고 있다. 침궁에는 결혼제도를 만들어 인간의 윤리를 제정한 복희씨와 함께 부부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여화씨가 복희씨와 나란히 모셔져 있다. 침궁 벽에는 복희씨가 창시한 인류 문명의 업적과 그 내용을 말해주는 그림들로 가득하다. 중국 하북성 신락시에서 벌어지는 사흘간의 복희 축제. 그 기간 동안 복희 제의를 비롯해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 학자들의 복희씨와 성명문화에 관한 토론 프로그램이다. 윤창열 교수도 한국의 복희 연구가로 참석했다. 이러한 토론회를 바탕으로 중국인들은 복희 연구에 대한 학문적 토대를 넓혀가고 있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복희 제의가 열리는 날 아침, 20여만 명이 모여든 행사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중국 취재진들의 취재 열기다. 중국인들에게 복희 축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삼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다. 200명가량의 복희 연구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 이제까지 복희 제의가 벌어지는 동안에는 외국인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행사 참가는 물론이고 외국인들의 촬영도 불가능했다고 한다. 이곳에 모인 중국인들에게 한국의 복희씨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가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고 신선하게 느껴졌으리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의 대전대학에서 주역과 음양오행 등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윤창열 교수입니다. 중국 신락 제3회 복희문화절 및 중국 성명학 문화절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이 행사를 개최한 중국 국제주역연합회 및 하북성 신락시 인민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신락시에 이어 하남의 회양현, 산동의 재령시, 감숙의 천수시 등을 취재하여 한국 사람들에게 태호 복희씨의 위대한 문명 창조의 업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국의 작은 도시 신락시에 모여든 수십만의 군중들. 이들에게 복희씨는 어떤 존재인 것일까? 伏羲作为中国的人文始祖，在国内外有美丽的传说。在伏羲在人们的心目中是我们的人文始祖，我们对人文始祖伏羲氏特别的尊重，特别的敬仰，因为他创立了人类文明。 축포와 함께 제의가 시작되자 현악기 연주와 함께 제의의 제물이 등장한다. 본격적인 복희 제의의 첫 순서다. 어린 소녀들이 연주하는 중국 현악기의 전통 역시 복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설문해자와 예기정의 세 번 등 중국의 오랜 기록에 보면 복희 씨가 금슬을 처음 만들었고 악곡을 지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금을 희씨금이라고도 부르고 슬을 희슬이라고도 부른다. 올해 신락시 복희 축제의 정식 명칭은
중국국제주역연합회와 하북성 신락시 인민정부가 연합하여 마련한 제3회 복희 성명문화제라 불려지고 있다. 복희 축제를 통해 중화민족의 조상 복희씨가 인류의 문화를 창조한 것을 널리 알리고 이곳 신락시의 민속문화와 역사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재정비된 것이라고 한다. 복희 축제에 참가한 20만 명의 중국인들 대부분은 복희씨를 중화민족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듯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복희씨가 과연 중화민족의 조상인지, 복희씨의 명확한 신원은 어디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는 한국에서 온 윤창열 교수 단 한 사람뿐일지도 모른다. 한나라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0여 년에 걸쳐 해마다 복희씨의 제삿날인 음력 3월 18일이 되면 중국 각지에서 수천 수만의 남녀노소들이 이곳에 몰려들어 복희씨를 참배하고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그만큼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복희씨는 그 자체로서 커다란 존재의 의미가 있는 까닭이다. 복희상 앞에서 두 손을 모아 절을 하는 것으로는 모자라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복희씨의 커다란 손을 쓰다듬으려 애를 쓴다. 중국인들은 복희씨의 상을 직접 만지면 한 해 액을 면할 뿐더러 운이 좋고 길하다고 믿고 있었다. 복희씨에 대한 관심은 무릇 자신들의 안녕과 기복을 구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인류 문명의 뿌리를 알고 싶은 마음은 어린아이들에게도 깊이 자리하고 있는 듯했다. 꽤 많은 인파가 끊임없이 모여드는 복희 제2. 지방 소도시에는 웬만해선 이러한 축제가 없기 때문일까? 용사전 밖에서도 저마다의 제2 행사가 벌어지고 있었다. 신락시 복희 제2를 찾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복희씨. 복희씨는 이들 중국인들의 역사와 삶 속에 어떠한 영향을 끼쳐온 것일까? 人文始祖伏羲在我们河北新乐长大成人，繁衍生息，发展壮大，做家历，创八卦，定四时，人类的文明从这里走来。伏羲氏是三皇之首，他在人们心目当中的地位是至高无上的。那么大家呢都认为他是一位至高无上的神仙，他在我们心目当中是一位既神秘又崇高的一位伟大的神仙和人。